절박한 도민의 어려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지난 여름 경기도 수원에서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000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인도 조사도 없이 아무에게나 먹을거리를 그냥 드리는 경기 그냥 드림 코너 앞 회사를 애는 추위를 견디며 선 줄이기입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것이 비단 이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3차 감염병 유행으로 도민들은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 2차와 3차 선별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골라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는다는 우성이 일고 당장의 생계 문제로 정부의 영업 중단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위기는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강도는 더 크고 길고 깊을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 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2.5단계를 유지하며 위험을 감수한 것도 바로 경제방역 필요 때문입니다.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 사이 우리 경제가 무너져버린다면 경제 회복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가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진작이라는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되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의지이자 당부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당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소비활동이 방역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우려에 공감하며 존중합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과 찬반이 있으므로 어떤 정책은 절대 옳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입니다. 도의회의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습니다. 먼저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 3차 대유행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민들께서 지원금을 소비하느라 방역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 소비 활동을 하신다면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하여 방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도 수조 원대 선별 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선별적 현금 지급과 달리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의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K방역을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 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 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 자립도와 재원 조달 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합니다. 재정 자립도 20%는 전체 재정 중 20%만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체 조달 재원이 20%라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정부 간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80%를 더해 100% 모두 쓸 수 있는 재원이므로 가난한 지방도시라 하여 그 지방정부까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의한 직접 피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지원이 아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광범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었는데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므로 경기도는 소득 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가구별 지역화폐 보편 지급 방식의 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 선별 지원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확실하게 큰 경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1인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한 일본은 아직 10%도 쓰지 않았지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소비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 유발 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외예산 정책처의 분석이 있고 30%나 되는 추가 소비를 이끌었다는 KDI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2개월 이상 소상공인들은 명절 대목 이상의 호경기를 누렸지만 2차 재난지원금에 의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위중한 현 경제 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 보편 지급의 소득 지원과 경제 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 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 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입니다. 경기도민은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분이 대상이며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북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면 신청기간 내에 출생시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은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표까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입니다.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합니다. 일부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가계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 이전 소득이 가장 낮고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율이 가장 높으며 국채 비율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미 GDP 대비 평균 110%의 국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GDP의 13%에 이르는 적자 재정 지출을 하였지만 외국 평균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칠 만큼 지나치게 국채 비율이 건전한 대한민국은 적자 재정 지출이 외국의 1/3에 불과합니다.
경제회생과 지속적 성장, 생계 보전을 위한 가계 지원, 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속적 확장 재정 정책과 적자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IMF 등 국제기구들과 세계 경제석학들의 권고, 외국 정부의 일반적 재정 운영 사례를 따라 우리도 국채 부담을 감수하며 적극적 가계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 신청 두 가지로 진행되며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신청기한과 사용기한은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지금 당장 정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하여 코로나19 및 방역 진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또 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 보고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성 송산 그린시티에 조성되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성공을 위한 관계기관 간 충실한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에서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 임양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 오진택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로서는 꽤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꽤 시간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여서 최종 결과는 한참 있어야겠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돼 신세계도 성장 발전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들도 일자리는 물론이고 소득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던 이 사업을 아주 훌륭한 첨단 산업의 영역으로 끌어넣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개발 방식이 당초 추진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진행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는 10년 후를 내다봐도 경기도와 화성시의 품격에 맞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는 전 그룹사가 지혜를 총망라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민간 개발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남영읍 시느리 송산 그린시티 내 동측 부지에 약 4,189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4조 5,7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첨단 입기술이 접목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2년과 2017년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 추진이 두 차례 무산됐지만 2019년 7월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주, 신세계 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송산 그린시티 개발 사업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됐으며 사업 착공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등 행정 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2026년 1차 개장, 2031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약 1만 5천 명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최고의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개발 방향의 주안점을 발굴하고
당초 계획안을 보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미래 세대는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수요를 갖고 있는 만큼 VR, AR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